엄마 혼자 지내시기에는 좀 위험하니까 오빠 내가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모시냐? 집도 좁은데 거실에서 주무시게 할 거야? 그럼 너희는 친정엄마인데 이렇게 나 몰라라 해도 돼? 우리 집은 더 좁잖아. 애들 방도 하나인데 어디다 모시겠어? 그럼 요양원은 어때? 자식들의 다툼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삶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서럽게 눈물 훔치는 어르신들, 요양원에서 쓸쓸히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 대부분은 다음의 세 가지 길을 선택하십니다. 요양원 비용으로 매달 몇백씩 지불하며 남은 노후 자금과 통장 잔고를 걱정해야 하거나 간병인과 하루하루 갈등하며 지내거나 자식들 눈치 보며 쓸쓸히 살아가는 길이죠. 하지만 우리 행복과 지혜 모임에서 만난 분들은 달랐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네 번째 선택, 그 특별한 선택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특별한 선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요양원. 많은 분들이 마지막 선택지로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78세 박영수 씨의 사례를 보면 일반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아도 매달 100만 원 이상 듭니다. 의료진이 상주하는 고급 요양원은 300만 원이 넘고 여기에 기저귀값, 간식비, 프로그램 참여비까지 추가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받는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75세 최영자 씨의 경우는 더 안타깝습니다. 2억 전세를 빼서 요양원비로 쓰기 시작했는데 5년 만에 절반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갈 곳이 없어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무자, 야간 근무자를 고려하면 낮 시간에도 1명의 요양보호사가 5에서 6명의 어르신을 돌보게 됩니다. 식사, 목욕, 배변 활동을 도와드리기에는 빠듯한 인원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 남성 어르신들의 수발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욕도 여성 어르신들은 2, 3일에 한 번씩 하는 반면 남성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든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질 문제입니다. 요양원은 단체 생활이다 보니 기본적인 시간표를 따라야 합니다. 아침 7시 반 기상, 저녁 8시 취침, 정해진 식사 시간과 프로그램 시간까지. 평생 자유롭게 살아온 어르신들에게는 적응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주거 환경도 쉽지 않습니다. 요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인실 위주입니다. 1인실은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4인실을 사용하십니다.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사생활 보장이 어렵고 치매 환자와 같이 생활하게 되는 경우 수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넷째, 의료 서비스의 질도 문제입니다. 간호사가 상주하긴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다 보니 개개인에 대한 섬세한 케어가 부족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인력이 더욱 부족해 체위 변경이나 응급 상황 대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지만 갑작스러운 증상에는 외부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고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오던 자녀들의 방문이 점차 줄어들고 결국에는 명절에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 내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쉽지 않습니다. 함께 지내던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다른 방으로 옮기는 일이 잦다 보니 깊은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모든 요양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이런 요양원의 현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한 노후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행히도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길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이 75세 황영자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증금 2천만 원 안팎에 월 임대료 20만 원대로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5제곱미터에서 35제곱미터, 약 8에서 10평 규모의 원룸인데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문턱도 없어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안전시설이었습니다. 화장실과 거실에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생활관리사가 근무 시간에 상주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는 119와 바로 연계된다고 했습니다. 주변 환경도 어르신들을 위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고 5분 거리에는 큰 마트가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어서 교통도 편리했습니다. 입주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곳에서 2년째 살고 계시는 69세 박정숙 씨는 혼자 살기 걱정했는데 이제는 너무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창문 가득 들어오고 복도에서 이웃들과 인사하며 정말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특히 병원이 가까워서 더욱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입주 자격을 살펴보니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했습니다.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선, 월 임대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내야 하는데 일반 관리비가 5만 원에서 8만 원, 전기요금이 2만 원에서 3만 원, 수도요금이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였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말씀으로는 한 달 평균 총 35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도 찾아봤습니다. LH 마이홈 포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점 제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점, 차상위계층도 3점, 장애인은 2점, 국가유공자는 5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독거노인은 3점, 장기요양등급 보유자는 2점, 노인돌봄 종사자 경력자는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점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 최대 10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이고 장기요양 등급도 있으신 분은 8점이라는 높은 가점을 받아 첫 신청에 당첨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입주까지의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입주까지의 길이 쉽지 않은 이유는 높은 경쟁률 때문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경쟁률을 살펴보니 서울은 평균 15대 1, 수도권은 10대 1이 넘었습니다. 지방 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아서 5대 1 정도였지만 그래도 한 번에 입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입주자분들이 철저한 준비 끝에 입주에 성공하셨더군요. 우선 지역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만 고집하지 말고 자녀가 사는 지역 인근의 중소도시도 고려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 도시 근처로 입주하신 분들은 왕래도 더 편하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입주 준비 서류도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필요한 서류들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마련도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필요하니 기존의 전세금을 정리하거나 통장에 여유자금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주하신 분들의 실제 생활은 정말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요리 모임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오후에는 각자 취미 생활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건강체조, 요가, 노래교실은 무료로 운영되고 미술이나 원예,
컴퓨터 교실은 한 달에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문화체험이나 나들이 프로그램도 있어서 생활의 즐거움이 더했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커뮤니티 문화였습니다. 같은 층 주민들끼리 티타임을 가지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살피며 정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방문도 자유로웠습니다. 방문 시간에 제한이 없고 1층 커뮤니티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방학 때 와서 며칠 동안 지내다 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물론 지켜야 할 규칙도 있었습니다. 실내 금연은 필수였고 늦은 시간의 소음은 자제해야 했습니다. 또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들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이었기에 입주민들 모두가 잘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매년 새로운 단지가 전국 각지에 생기고 있어서 기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LH 마이홈 포털에 가입해두면 새로운 공고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알림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본 어르신 주거시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만족도 높은 대안이었습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준비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이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선택이라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또 다른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73세 이명숙 씨를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허리 수술 후 혼자 생활이 어려워져 요양원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대형 요양원은 정말 싫었어요. 수십 명이 같이 생활하는 게 숨막히더라고요. 근데 여긴 달라요. 9명이 가족처럼 지내요. 이명숙 씨의 말씀에 궁금증이 생겨 제가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정식 의료복지시설이었습니다. 9명 이하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소규모 시설로 대형 요양원의 딱딱한 병원 같은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가 찾아간 행복의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온돌마루가 깔려 있고 넓은 거실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어서 계절 채소도 직접 기르신다고 합니다. 법적 기준도 꽤 까다롭습니다. 시설장은 반드시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간호사 1명, 그리고 입소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됩니다. 9명의 어르신을 모시는 시설이라면 최소 4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셈이죠. 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등급은 본인 부담금이 월 80만 원 정도, 2등급은 70만 원 선입니다. 3등급은 60만 원 정도로 대형 요양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간식비나 임의용비 등이 추가될 수 있지만 한 달 평균 100만 원 이내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81세 김영호 씨는 대형 요양원에서 2달을 보내다 이곳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요양원에선 남자라고 은근히 차별했어요. 여기선 달라요.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같은 방을 쓰는 어르신도 남자고 훨씬 편해요. 담배도 정해진 시간에 마당에서 피울 수 있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식사 준비였습니다. 대형 요양원처럼 단체 급식이 아니라 가정식으로 몇 끼를 준비합니다. 85세 최영순 씨는 3년째 이곳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아침에는 죽이 싫다고 하면 밥도 해주시고 반찬도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당뇨가 있는 분은 따로 식단을 짜주시고 정말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것처럼 챙겨주세요. 입소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4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입소하실 수 있고 치매 등급인 5등급의 경우 전문적인 치매 케어가 가능한 시설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루 일과도 대형 요양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하는 분도 계시고 늦잠 자시는 분은 8시까지 주무시기도 합니다. 식사 시간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서 30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중증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큰 병원이 있는 요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프로그램이 대형 요양원만큼 다양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 찾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 동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정원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반드시 직접 방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시설마다 분위기와 수준이 다르고 원장님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성향도 다릅니다. 며칠간 단기 체험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6세 김미영 씨는 직접 발로 뛰어 좋은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5군데를 직접 가봤어요. 시설도 보고 어르신들과도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을 찾았죠. 요양원처럼 대충 결정하면 안 돼요. 여기가 마지막 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대형 요양원과 LH 고령자 복지주택의 중간쯤 되는 선택지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대형 요양원처럼 딱딱하지도 않은 그런 따뜻한 대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보증금 1,500만 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매달 70만 원.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우리 행복과 지혜 모임에서 만난 71세 박명자 씨는 전직 은행원이셨는데 현명한 노후 자금 관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한꺼번에 타서 통장에 넣어두시는데 이렇게 하면 자식들 주거나 요양원 비용으로 한꺼번에 써버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매달 조금씩 받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83세 김순자 씨는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퇴직금을 모두 주었다가 사업은 실패하고 노후 대책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기초연금부터 꼼꼼히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라면 매달 최대 37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기본적인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죠. 76세 이영수 씨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으로 월세 20만 원, 생활비 8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적금에 넣고 계십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대비해 저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20개가 넘는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는 월 70만 원, 복지관 급식 도우미는 월 50만 원, 공공시설 관리는 월 60만 원 등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하루 3, 4시간으로 부담 없고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활동으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74세 최병철 씨는 6개월째 교통지도 일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수입 때문에 시작하셨다가 이제는 아이들과의 만남이 즐거워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나았다고 하시니 수입 외에도 얻는 것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식비 절감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한 끼에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79세 장미숙 씨처럼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시면 무료로 점심도 드실 수 있고 봉사 시간도 인정받아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절감은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동네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혈압, 당뇨 체크와 영양 상담, 운동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1세 김영철 씨의 경우 당뇨 환자셨는데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신 후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을 통해 약값도 크게 절감하실 수 있었고요. 장기요양보험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77세 박순애 씨는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시고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계신데 하루 종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점심도 드실 수 있어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본인 부담금도 월 30만 원 정도로 요양원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잘 조합하면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85세 이정희 씨는 기초연금 37만 원에 노인 일자리 수입 70만 원을 더해 총 107만 원의 월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LH 복지주택 월세 20만 원, 식비와 생활비 60만 원을 쓰고도 매달 27만 원은 저축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제적 독립이 가져오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하시니 당당해지고 오히려 손주들 용돈도 주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시니 경제적 독립이 가족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도움받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가 준비해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오히려 이제는 제가 손주들 용돈도 주고 있답니다. 자식들이 절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이렇게 경제적 독립을 이루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어요. 모르면 손해예요. 나이 들어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걸 이제야 알았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82세 김옥순 씨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독립을 결심했을 때 자식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혼자 살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그게 진심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은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다가는 후회만 남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독립 준비는 철저해야 합니다. 77세 이영자 씨의 경우 입주 전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주변 병원들을 미리 알아봤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치과 등 필요한 병원 리스트를 만들고 버스 노선도 익히고 마트까지 가는 길도 여러 번 다녀보셨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 덕분에 실제 입주 후에는 전혀 두렵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도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75세 정미경 씨는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복지관에서 작은 공연도 하신다고 합니다. 81세 최순희 씨는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일정표를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활의 리듬을 만드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같은 층 주민들과 매일 저녁 티타임을 갖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원봉사는 또 다른 활력소가 됩니다.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복지관 안내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를 통해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달라지는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해지니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용돈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 되니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식들의 태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일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약 복용 시간과 운동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독립을 선택한 분들 대부분이 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요양원 가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해요. 아직 할 수 있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리고 정말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처럼 성공적인 독립의 열쇠는 단순히 돈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준비와 노력이 있다면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월 몇백만 원 요양원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거나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분들은 LH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당당한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누리실 수 있죠.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복지관 프로그램.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경제적 독립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첫걸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세요. 복지상담사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장기요양 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도 방문해 보세요. 노인 일자리 상담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둘러보세요. 그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오셨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좋습니다.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이 이제야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디드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댓글로 더 많은 분들과 경험담,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